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한국 CIA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준목입니다. 이번 감사 포커스는 현재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국제 내부 감사 표준과 관련해서 그 개정 개요와 설문조사 응답 안내를 드릴 목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컨텐츠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5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IPPF 현재 국제 내부 감사 표준의 명칭입니다. 명칭에 근거해서 국제내부감사표준 개정 프로젝트를 IPPF 진화 프로젝트다 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목적과 추진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또 새로운 국제내부감사표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 또 현재 그 새로운 감사 영역, 즉 감사 주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된 요구사항, 그리고 그 예상되는 새로운 IPPF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오늘의 그 메인 토픽 중 하나인 그 개정 표준안에 대한 공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CIA를 포함한 내부감사 이해 관계자분들께서 어떻게 의견을 제시하는지, 또 의견을 제시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IPF 진화 프로젝트 향후 진행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감사 포커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국제공인내부감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그 내부감사 분야에서 일을 해오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번 그 감사 포커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컨텐츠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포커스의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국제내부감사표준, 그 명칭이 IPPF라고 말씀드렸는데 국내에서는 직무수행 방안으로 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국제내부감사표준의 개정 목적, 그리고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해서 가능한 한 많은 그 CIA, 그리고 내부감사 이해관계자분들이 이 세계내부감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 표준안에 대해서 공개 의견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해서 유용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안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안내를 통해서 새로운 국제 내부감사 표준이 보다 조직의 가치 증진에 기여하는 내부감사 활동을 보증하도록 그 이유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IPPF 진화 프로젝트 목적과 추진 일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IPF 구성 요소를 보면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처럼 되어 있는데 이 감사 포커스를 시작하기 전에 과연 IPPF의 의의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IPPF를 따라서 감사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따르고 있는 IPPF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 유일의 조직 가치 증진을 지향하는 그런 내부 감사 활동의 국제적인 표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채택되었고 되어지고 있는 그런 내부 감사 표준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계 유일의 내부 감사 품질 평가 그리고 개선을 위한 벤치마크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IPPF는 세계의 어떤 국가, 기업을 불문하고도 정말 조직의 가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내부 감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유일무이한 그런 표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따르고 있는 직무수행 방안은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크게 2가지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필수 요소입니다. 반드시 시켜야 되는 요소고요. 필수 요소는 내부 감사 활동을 수행할 때 지켜야 되는 핵심 원칙, 그리고 내부 감사는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또 내부 감사부서와 내부 감사인들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따라야 될 윤리 강령, 또한 내부 감사 활동 수행과 관련된 국제 표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른 요소는 권장 요소입니다.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따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설정한 그런 그 기준들인데요. 실행 지침과 보충 지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CIA 자격증을 가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그런 구성 요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IPF를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현재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IPF를 왜 개정해야 되는지 그 배경과 목적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따르고 있는 IPF는 더 이상 내부감사 부서를 포함한 내부감사인, 그리고 내부감사 이해 관계자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부감사 업무 분야 또는 내부감사 환경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중요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제는 새로운 감사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기존의 IPF 구조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IPF의 구성 요소를 보다 일관성 있게 정렬을 하고요. 또 개념이나 정의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개정을 하고 있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성을 중심시키고요. 또 새롭게 떠오르는 감사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적합한지,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의 규모라든가 어떤 산업 또는 성숙도와 관계없이 어떤 상황 또 어떤 조건에서도 적용 가능한 또는 실질적으로 실용성 있는 그런 감사 표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감사뿐만 아니라 내부 감사 이해관계자 또는 감독기관 같은 규제기관과의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면 잘할지 하는 방향으로 또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런 이해관계자를 옹호하기 위해서 내부감사부서는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 쪽에도 초점을 둬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IPF와 개정되고 있는 국제내부감사 표준을 한번 비교해보면 보시는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현행 IPF가 필수 요소와 권장 요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필수 요소 중에서 핵심 원칙, 또 감사 정의, 또 감사 표준, 윤리강령, 권장 요소 중에 실행 지침, 또 크게는 미션, 내부감사 미션이죠. 이 6개의 요소가 국제 내부감사 표준의 5개 영역과 19의 원칙으로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6개 요소가 아니라 국제 내부감사 표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5개의 영역으로 구분된 이후에 각 영역마다 그 하부에 적게는 3개, 많게는 5개의 원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각적으로도 그렇고요. 그 내용상으로 현행 IPF에 비해서 굉장히 간결하고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현재 IPF에 대비해서 어떤 내용이 주요 변화가 있는지 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국제 내부감사 표준의 명칭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IPPF,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Professional Practice of Internal Auditing인데 국내에서는 직무수행 방학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죠. 이게 국제 내부 감사 표준의 명칭입니다. 이 명칭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도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이 지금 시작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기간 중에 새로운 명칭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IPF 구조가 단순화됐습니다. 미션 정의, 윤리강령, 핵심 원칙, 표준 및 실행 지침, 이렇게 6개 요소가 신표준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또 새로운 표준에 기반해서 내부 감사 활동의 목적이 새롭게 수립이 되었습니다. 또한 내부 감사인이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행을 하도록 하는 그 항목이 추가돼서 내부 감사인의 윤리성과 전문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그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표준의 실행 그리고 적합성 증거 관련된 고려사항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규모가 작은 회사, 또 감사 업무를 아웃소싱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부감사 운영상의 미묘한 차이를 감안해서 감사 실행할 때 공공부문, 소규모 조직, 아웃소싱 이런 방식으로 내부감사 업무를 실제 실행할 때 고려 대상들을 추가를 해서 공공부문이나 작은 회사도 충분히 국제 내부 감사 표준에 따라서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들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감사 거버넌스, 내부 감사 부서의 지배 구조를 어떻게 설정을 해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이사회 역할을 명확히 했고요. 내부 감사 부서를 관리하는 최고 감사 책임자의 역할도 현재 버전에 비해서 훨씬 더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부감사 수행 요건을 새롭게 통합해서 적합성과 감사 수행, 즉 적합성에 입각해서 감사 수행을 하면 그 자체가 감사 품질이 되도록 이 표준이 설정됐습니다. 따라서 이 표준에 따라서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결과가
곧 내부감사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도록 이렇게 새로운 감사 표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진화 프로젝트 추진 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조사 및 연구 일정, 그리고 그 새로운 구조를 이제 마련하는 일정, 그리고 이런 그 표준화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감독위원회라든가 위원회에서 심의 또 의결하는 절차가 완료가 됐고요. 현재 신표준 초안도 작성이 됐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계는 새롭게 작성된 초안에 대해서 세계 내부감사인협회에서 공개를 한 다음 내부감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국제내부감사 표준안이 한글로 번역이 돼서 또 전문 CIA들의 감수를 거쳐서 현재 IIA 사이트에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계신 CIA나 내부감사 이해 관계자분들은 II 사이트에 공개된 그 한글로 번역된 표준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공개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나게 되면 최종적으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표준안 수정을 하게 되겠고요. 수정 작업이 완료되면 최종본이 확정이 됩니다. 이 최종본이 확정이 되면 새로운 표준안으로 타이틀을 가지고 발표가 될 거고요. 또 정해진 일정에 효력이 시작이 돼서 세계 모든 내부 감사 부서가 새로운 표준안에 따라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일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내부 감사 표준안에 대해 표준안이 얼마나 정당한지 그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세계 감사인협회는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주관위원회는 국제위원회이고요. 또 IPPF 감독위원회에서 새롭게 마련된 표준안이 과연 그 표준 목적 그리고 현 IPPF에서 훨씬 더 내부 감사의 가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 있는지를 감독을 했고요. 또 실무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표준안을 설계하고 마련하는 것은 국제내부감사표준위원회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국제내부감사표준위원회에서 이 새로운 표준안을 마련하는 그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도록 해서 이 새로운 표준안이 보다 변명성 있고 또 실용적이고 또 수많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도 그 내부감사부서의 가치, 더 나아가 내부감사부서가 조직의 가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감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보장을 했습니다. 결국 이걸 통틀어 보면 내부감사 업무가 특정 기업의 그 내부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가치를 증진을 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내부감사부서가 속한 조직에서 나아가 지역사회, 국가처럼 공익을 위해서도 효력이 있도록 그 효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 새로운 감사 표준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컨텐츠입니다. 새로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현재 IPPF 내용이 5개 영역과 15개 원칙으로 변화가 일어났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새로운 국제내부감사 표준안은 보편적으로 기업의 규모라든가 관할 그 법률이라든가 사법권이라든가 이런 걸 막론하고 모든 상황에서 실용적이고 또 적용 가능한 그런 목적을 지금 가지고 마련되고 있는데요. 이런 목적을 가진 표준안은 크게 원칙 그리고 요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건은 또 실행 관련 고려사항, 적합성 증거 관련 고려사항 이렇게 하부 기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개 영역으로 내부감사 활동의 목적, 윤리와 전문성, 내부감사 부서의 거버넌스, 내부감사 부서 관리, 내부감사 서비스 수행 이렇게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영역마다 원칙, 요건, 그리고 실행 관련 고려사항, 적합성 증거 관련 고려사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개 영역 15개 원칙을 간략히 살펴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5개 영역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감사 활동의 목적 제1영역이고요. 제2영역은 내부감사인의 윤리와 전문성, 제3영역은 내부감사부서의 거버넌스, 제4영역은 내부감사부서의 관리, 제5영역은 내부감사 서비스 수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15개 원칙을 보면 내부감사 활동 목적에는 그 원칙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영역인 윤리와 전문성 5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진실성의 입증, 객관성 유지, 감사 역량의 입증, 전문가로서의 정당한 주의행, 비밀 유지 이렇게 5개 원칙이 있습니다. 내부감사 부서
거버넌스 산하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이사회로부터의 권한 부여, 독립적으로 위치, 이사회 감독,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내부감사 부서 관리 영역에는 전략적 감사객 수립, 내부감사 자원의 관리, 또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감사 품질 향상, 이렇게 네 가지 원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부감사 서비스 수행 영역 밑에는 효과적인 감사 수행 계획 수립, 감사 업무 수행, 감사 업무 커뮤니케이션, 감사 결론, 감사 지역사항, 조치계획, 모니터링,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1영역인 내부감사 활동의 목적, 이번엔 새롭게 내부감사 활동의 목적이 수립되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새롭게 수립된 내부감사 활동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감사는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객관적인 검증과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조직의 성공을 향상시킨다. 큰 취지는 현재 버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부감사 활동의 목적과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좀 더 간결하면서도 내부감사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감사 부서가 조직의 성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객관적인 검증과 조언을 제공한다라고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감사 활동은 조직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조직의 가치를 창출하고 보호하고 또 조직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감사 활동이 강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부감사 활동이 조직의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통제 프로세스를 강화시킨다는 것이고요. 또 조직의 의사결정을 강화시키고 조직의 감독 활동을 강화시키는데 유효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조직의 평판을 보호하고요. 조직의 이해관계자가 조직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이 내부감사 활동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직이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능력을 더 많이 가지도록 내부감사 활동이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직의 성공을 향상시키는 내부감사 활동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지,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표준을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내부감사 활동을 수행했을 경우 그 내부감사의 어떤 효과가 높다는 것입니다. 즉, 내부감사 부서는 공익을 위해 설정된 내부감사 표준에 따라서 자격을 갖춘, 예를 들면 CIA 자격증을 보유한 그런 내부감사인이 수행할 때 내부감사 활동이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내부감사 부서가 이사회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독립적인 위치에 있을 때, 즉 경영진이 아닌 이사회에 대해서 직접 보고하고 이사회에 직접적인 지휘 명령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할 때 이러한 내부감사 활동의 효과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부감사부서에서 일하는 내부감사인들이 어떠한 편견과 모든 편견과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또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내부감사 활동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이 표준은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역 2서부터 5까지인데요. 그 영역 2서부터 5까지는 그 내부감사부서와 관련된 역할이 무엇이고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윤리와 전문성 영역은 모든 내부감사인에 해당되는 영역이고요. 내부감사부서의 거버넌스는 내부감사부서를 지휘감독 또는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이사회 최고감사 책임자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내부감사부서 관리는 최고감사 책임자에 해당되는 영역이고요. 5 영역인 내부감사 서비스 수행은 모든 내부감사인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역의 구성은 먼저 원칙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표준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표준은 내부감사 활동의 전문적인 실행 요건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런 전문적인 실행 요건 관련해서 고려사항이 무엇인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실행 요건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이고 선호되는 방법, 굉장히 범용성이 높은 회사 규모라든가 공공기관이든 민간영역이든 간에 적용되고 또 대중들이 선호하는 그런 방법들을 반영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부문 소규모 조직, 아웃소싱 이런 것들은 좀 일반적이지 않고 좀 특수한 영역인데
이런 쪽에는 일반적인 내부감사 운영 측면에서 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고려했을 때 어떤 요건을 우리가 제시하고 또 그 제시된 요건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감사 효과가, 조직 목적 달성을 향상시키는 감사 효과가 높은지, 이런 것도 그 고려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건이 실행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고되는 사례들이 이 표준의 그 고려사항으로 그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역 관련입니다. 이 영역은 그 윤리와 전문성이고요. 관련해서 5개의 원칙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원칙은 진실성 입증입니다. 내부감사인은 자신이 수행하는 감사 업무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진실성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수감을 받는 부서 또는 다른 내부감사 이해관계들로부터 저 내부감사인은 진실해 라고 인정받아야 되고요.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뭔가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1번 진실성 입증 원칙을 위해서 내부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정직해야 되고요. 또 용기가 있어야 되고 어떤 내부적인 압력을 받지 않고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또 조직이 내부감사인에 대해서 어떤 윤리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지, 즉 내부감사인들이 어떤 윤리적인 태도, 행동, 의식을 갖도록 조직이 기대하고 있는지 그거를 명확히 인식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고요. 또 감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되는 법률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또한 전문가적인 행동을 보여줄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원칙이 진실성 입증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객관성 유지인데요. 내부감사인은 내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때 그리고 의사결정을 내릴 때 항상 공정하고 편견 없는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 내부감사인들은 늘 객관성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또 객관성이 훼손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항상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요. 만일 객관성이 손상됐을 경우에는 즉시 절차에 따라서 보고 또는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원칙이 이제 객관성 원칙의 그 세부 기준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감사 역량 입증입니다. 내부감사인은 자신의 역할 그리고 책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기술 그리고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 감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개별 내부감사인들은 주어진 감사 업무를 충분히 완수할 수 있을 수준의 감사 역량을 보유하고요. 또한 끊임없이 계속해서 감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성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원칙이 감사 역량 입증과 관련된 원칙입니다. 네 번째는 전문가로서의 정당한 주의 이행과 관련된 원칙인데요. 내부감사인은 내부감사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문가의 정당 의무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합당한 범위 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 이행을 위해서는 국제내부감사 표준에 따라서 감사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고요. 또 국제내부감사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 이행과 관련된 기준들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되고요. 감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중요한 문제점을 놓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원칙으로는 비밀 유지에 관련 원칙입니다. 내부감사인은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정보가 제3자나 또는 부당한 곳으로 노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조직에서 설정하고 있는 보안과 관련된 기준에 따라서 철저하게 보호를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와 관련된 이제 세부 원칙이 정보의 사용과 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원칙입니다. 다음은 3영역입니다. 내부감사 거버넌스와 관련된 3가지 원칙인데요. 이 영역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서 수행해야 될 그런 영역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이사회로부터의 권한 부여. 즉 내부감사부서의 권한은 이사회가 부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사회는 내부감사부서의 권한, 역할, 책임을 설정하고 또 이를 승인하고 승인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서
주어진 감사 목적을 달성하도록 감사부서를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의 세부 기준이 내부감사부서의 임무가 무엇인지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또 내부감사부서 임무와 관련해서 이사회는 어떠한 내용을 또 어떠한 것들을 또 어떠한 권한 이런 것들을 지원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사회 지원이라는 그 타이틀 밑에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독립적인 위치인데요. 이사회는 내부감사부서가 독립성을 확보하고 독립성을 확보한 상황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을 하고 또 그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를 해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부감사부서는 조직상의 독립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고요. 또 내부감사부서를 관리해야 될 총괄 책임자인 최고감사 책임자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야 되고요. 또 최고감사 책임자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그 범위, 최고감사 책임자가 보호해야 될 자격 요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부감사부서뿐만 아니라 최고감사 책임자, 또 내부감사인의 독립성 보호에 관련된 기준입니다. 이사회 감독과 관련된 원칙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내부감사부서가 효과적으로 감사활동을 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감독을 수행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이사회와 내부감사부서는 늘 상호간에 활발한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요. 또 그런 상호간에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내부감사부서가 가장 효과적으로 조직의 목적을, 조직의 성공을 강화하는 쪽으로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그 내부감사부서가 그런 감사 목적 달성에 충분한 감사 자원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사회가 감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한 내부감사 품질이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사회가 감독을 해야 되고요. 또 현재 내부감사 품질이 과연 어느 수준인지를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즉 외부자가 내부감사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서 운영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따라야 되는지 내용을 이 표준은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 영역입니다. 내부감사부서 관리와 관련된 4개 원칙입니다. 먼저 전략적 계획수립입니다. 이 내부감사부서 관리 원칙은 최고감사 책임자에 해당되는 그런 영역과 원칙입니다. 전략적 감사계획 수립은요, 최고감사 책임자는 내부감사부서가 조직에서 구체적으로 이사회가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고 또한 장기적으로 내부감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내부감사 업무와 관련된 계획들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표준을 의미를 하고요. 이런 표준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6가지 세부 원칙들이 있는데요. 먼저 최고감사 책임자는 조직의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통제 프로세스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내부감사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요. 또 전략 수립을 위해서 구체적인 업무 수행 기준인 그런 기준 중에도 최소한 기준인 내부감사 헌장을 마련해야 되고요. 현장 감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 방법론을 또 마련해야 되고요. 또 개별 내부 감사 계획을 수립할 때도 리스크 기반 등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수행을 해서 그 해당 감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또 조정과 의전, 만약 조직 내에서 내부감사부서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와 혹시 중복되는 부분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자 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떤 조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감사부서가 보유하고 있지 못해서, 즉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 못해서 수행하지 못하는 감사 영역에 대해서는 외부의 전문가 또는 조직 내부의 다른 전문 영역을 가진 부서한테 의존할지 말지 이거에 대해서 최고감사 책임자는 판단해야 된다라고 이 표준이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조정과 의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조정과 의존과 관련해서는 어떤 기준,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지 그런 지침들이 이 전략적 감사계획 수립 원칙 하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부감사 자원관리 원칙입니다. 최고감사 책임자는 내부감사 부서가 감사 목적의 전략적인 실행, 또 감사계획 완료, 또 임무 완수에 필요한 자원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관리와 관련된 표준이고요. 이 자원관리 원칙과 관련해서는 3가지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무자원 관리입니다. 즉 감사부서를 운영할 때 필요한 예산, 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인력자원 관리입니다. 내부감사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준의 내부감사 인원수, 그리고 또 그 개별 내부감사인의 개인적인 역량,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내부감사 목적을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기준입니다. 세 번째는 기술적인 자원 관리인데요. 감사 업무 수행에 관련해서 우리가 IT라든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데, 그런 것들을 최신 또는 가장 효과가 좋은 것들을 우리가 현장 감사 업무 수행할 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감사 목적을 보다 더 완전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기술과 관련된 자원들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런 재무자원 관리, 인력자원 관리, 기술자원 관리에 대한 책임이 바로 최고감사 책임자가 있다라는 원칙이 이제 자원 관리와 관련된 원칙입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행인데요. 최고감사 책임자는 내부감사부서가 감사 업무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부감사 이해관계자들과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부감사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구축을 해야 되고요. 이런 관계가 구축이 돼야만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기준이 이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부 기준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행 원칙 산하에 마련되어 있고요. 감사 결과 커뮤니케이션, 즉 어떤 감사 업무가 마무리되고 나서 그 결과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또 어떠한 내용을 꾸며서 수감부서를 포함한 이해관계자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이제 감사 결과 커뮤니케이션 기준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류와 누락인데요. 감사 커뮤니케이션 내용에 오류와 누락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이 오류와 누락 기준입니다. 다음으로 리스크 수용 관련 커뮤니케이션인데, 감사 결과 내용에 뭔가 수감부서의 취약점, 예를 들어 감사 지역사항이죠. 그 지역사항들이 들어있을 텐데 그 지역사항을 받은 수감부서 관리자 또는 그 이외의 경영진들이 지역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개선하지 않고 리스크를 수용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였을 때 과연 내부감사부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세부 기준이 이 리스크 수용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기준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사 품질 개선인데요. 최고감사 책임자는 국제 내부감사 표준을 준수하고 또 내부감사부서의 감사 수행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 품질 평가, 즉 내부에서 누군가가 감사부서의 감사 품질을 평가를 해야 되고요. 또 수행 품질 평가, 감사 수행 과정에서 누군가가 감독자든 관리자든 간에 해당 감사가 애초에 설정된 감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면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측정을 해야 되는 그런 기준, 그런 거를 마련할 필요가, 그 기준이 이제 이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품질 평가 결과 파악된 감사부서의 어떤 취약점, 품질이 낮은 절차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개선할 것인지, 또 개선 계획이 안전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기준이 또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4영역에 있는 내부감사부서 관리와 관련된 4개 원칙에 포함된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마지막 영역인데요. 5번째 영역, 내부감사 서비스 수행과 관련된 3개의 원칙입니다. 먼저 효과적인 감사 업무 계획 수립입니다. 감사 업무를 부여받은 내부감사인은 해당 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규율화된 접근 방식을 적용해서 감사 업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이런 감사 업무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내부감사인들은 수감부서 그리고 또 관련 부서와 효과적으로 감사 업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하위 원칙을 정하고 있고요. 그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서 감사 업무 리스크 평가, 감사 대상 업무 관련해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 상대적으로 유형이 높은 분야를 감사 범위로 선정을 해야 된다 라는 어떤 하위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감사 업무 리스크 평가입니다. 이런 평가 절차가 끝나게 되면 구체적으로 해당 감사 업무에 관련된 목표를 수립하고요.
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해야 될 것인지, 즉 감사 범위를 정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그 하위 기준이 감사 목표 및 범위라는 기준에 명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 평가 기준인데요. 현장 감사 수행하면서 내부 감사인들이 수집한 감사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 대상 업무에 위험이 높은지, 리스크가 높은지, 또 낮은지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를 파악할 때 사용하는 기준들입니다. 그런 기준을 근거로 했을 때 감사인들이 수집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수감부서에 어떤 리스크 요소가 있다 없다, 즉 중요한 지적사항이 있다 없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절차죠. 그런 절차 관련된 기준이 이제 평가 기준이라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고요. 그 평가 기준 내용에 구체적으로 관련된 세부 기준, 그리고 그런 그 평가 기준과 관련해서 고려사항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업무 자원인데요. 해당 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내부 감사인들을 해당 감사팀에 배정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기준입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감사 업무를 수행할 때 내부 감사인들이 쭉 따라가면서 감사를 해야 되는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그런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따라서 일을 할 때는 어떤 측면에 이제 초점을 두고, 즉 내부 감사의 어떤 측면에 어떤 스텝에 따라서 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런 세부 기준들이 이제 이 감사 업무 수행 프로그램에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사 업무 수행인데요. 내부 감사인은 주어진 감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감사 업무 수행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먼저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정보 수집, 즉 감사 정보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으로는 잠적인 감사 지적사항을 우리가 도출을 하고요. 또 잠적인 지적사항이 과연 심각한 지적사항인지를 평가를 하고, 심각한 지적사항으로 평가가 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감부서에 공고를 하고, 또 그 지적사항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개선계획 수립, 다른 말로 조치계획이죠.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또 수감부서가 그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감사팀에 제출할 경우 그 조치계획이 과연 적합한지, 그 조치계획을 개선하고 나면 동일한 문제가 사전에 예방이 돼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지, 그런 수준인지를 감사인들이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다음으로 이런 조치계획 마련 절차가 끝나게 되면 감사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감사 결과 수감부서의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라든가 내부 통제 수준이 양호하다 또는 미흡하다, 충분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죠. 그런 의견을 도출한 절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감사 도출에 이르기까지 내부 감사인들이 감사 정보 수집부터 평가부터 또 수감부서와 여러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을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문서화하는 그런 절차를 또 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감사 업무 문서화 절차입니다. 구체적으로 감사 실무 관련해서는 감사 주소를 작성하는 절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15개 원칙 중에 마지막 원칙인데요. 감사 결과 커뮤니케이션 및 조치계획 모니터링입니다. 내부 감사인은 감사를 수행하고 나서 확정된 감사 지적사항, 결론을 수감부서를 포함한 적절한 이해관계자들한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요. 또 수감부서를 포함한 수감부서를 책임진 경영진들이 그 지적사항 개선계획, 즉 조치계획을 일정에 맞춰서 적시에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고 이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과 관련해서 두 가지 세부 하위 기준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최종 감사 커뮤니케이션. 감사 절차가 다 완료되고 나서 확정된 감사 지적사항, 감사 등급, 감사 결론, 감사 의견들, 이런 것들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기준입니다. 다음으로는 수감부서를 포함한 수감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경영진들이 감사인들이 최종 감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전달한, 통보한 그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적시에 이해하고 있는지, 내부 감사인들은 어떤 단계, 어떤 절차에 따라서 모니터링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다음 컨텐츠는 새로운 감사 주제에 대한 요구사항 및 개정 IPFF 구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가 개정된 IPFF 구조인데요. 보시는 구조는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예상되고 있는 구조고요. 최종 확정되면 지금 보시는 모양과 똑같이 나올지 좀 더 다른 모양으로 나올지 그때 이제 봐야 알 거고요. 다만 이 구조에 어떻든 간에 그 안에 컨텐츠는 그 보시는 것처럼 표준 그리고 지침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현 IPFF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새로운 감사 주제, 다른 말로는 이제 앞으로 내부 감사 부서가 관심을 두고 감사를 해야 될 감사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감사 영역, 감사 주제에 대해서 내부 감사 부서가 검증을 제공할 때 준수에 대한 요건,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그 표준 안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또 이런 요건들을 실행할 때 어떠한 사례에 따라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범 사례 같은 것들을 제공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사례를 참조해서 하면 해당 검증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라고 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특정 감사 주제 또 업무에 그 적용 가능하도록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새로운 감사 주제와 관련해서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통제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감사 주제를 우리가 다뤄야만 우리의 그 내부 감사 활동의 본연의 목적인 그 조직의 목적 달성, 조직의 성공에 이제 기여할 수 있는지 이 표준이 가이드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새로운 그 감사 주제를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그 현재 제시되고 있는 새로운 감사 주제는 사이버 보안입니다. 여러분들 내부 감사 분야에 계신 분들은 이미 익숙한 주제인데, 지금 많은 기업들이 그 업무 방식이 이제 수작업 방식에서 점점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죠. 또 변화 속도가 예상보다 굉장히 이제 그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디지털화와 관련된 새로운 어떤 리스크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해킹 같은 사이버 공격 이런 것들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그 빈도수가 늘어나고요. 그로 인한 어떤 그 리스크 수준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부 감사부서는 그 소속된 조직이 이렇게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정말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정책, 시스템 또는 내부 통제, 설계, 운영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검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쪽의 어떤 감사무의 어떤 비중 이런 것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당연히 내부 감사님들도 그렇게 새롭게 떠오르는 감사 영역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보여야 될 거고요. 또 최고감사 책임자는 거기에 부합하는 감사 방법론, 또 감사 기준 이런 것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새로운 감사 표준은 그런 쪽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둬가지고 그 개정안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개된 세계 감사협회에서 공개하고 있는 새로운 표준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실 때 그렇게 새롭게 떠오르는 감사 주제, 감사 영역에 대해서 이런 새로운 표준에 따라서 감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소속된 감사부서가 그 조직에서 지금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초점을 두고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새로운 감사 중에 두 번째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이 ESG입니다. 지금 ESG에서 여러 기관이나 여러 언론 또 다양한 매체에서 강조하고 있죠. ESG는 지금 환경사회 거버넌스의 영문 약자인데 이거를 줄임말로 ES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이거를 한 나라로 하면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모든 기업들이 ESG에 실패하게 되면 지속 가능한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회사문을 닫는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내부감사부서가 과연 조직의 ESG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런 쪽에 감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 어떤 노력, 어떤 감사 자원, 어떤 감사 기준들을 마련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새로운 감사 표준은 그런 거에 대한 실무적인 차원의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3자 관리도 마찬가지고요. 조직의 어떤 업무 방식이 디지털화되면서 제3자, 즉 아웃소싱 업무도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어떤 그 회사의 통제권이 점점 확장이 된다는 것이죠. 통제권이 확장되면서 비례해서 회사로부터 멀리 있는 곳에 대한 통제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사부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있고요. 더불어서 정보기술 가버넌스는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더불어서
지금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그 기업 내부에서 부정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정 위험에 대해서 조직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측면에서 감사부서는 어떤 방향으로 부정과 관련해서 어떤 초점을 두고 감사를 해야만 조직의 그런 노력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감사 영역, 감사 주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프라이버시 리스크도 개인 인권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특히 관련 법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또 관련된 처벌 또 벌금 징계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 기업들도 그 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점점 규제 리스크, 법률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죠. 그런 쪽에서 내부 감사부서는 또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점점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공부문도 이전에 비해서 성과감사, 공공부문의 주요 이해관계자는 국민일 텐데 국민을 위해서 공공부문이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 그 니즈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도 현재 IPF에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새로운 감사 표준에서는 이 부분을 표준 안에 관련 기준들을 이제 포함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부서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정 표준에 대한 공개 설문조사인데 지금 이제 공개 설문조사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세계감사인협회 관련 사이트에 가보면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글을 읽어보시고 가지고 계신 의견을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할 때 과연 어떤 쪽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표준안을 검토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모든 내용을 다 포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보다 훨씬 더 좋은 포인트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새로운 표준안에 제시되고 있는 원칙들 중에서 보실 때 동의하지 않거나 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신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고요. 또 내부감사부서에서 전반적인 요건이 변경이 됐는데 과연 그 변경 사항이 구체적인지 초점을 두고 또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변경된 요건이 무엇이고 왜 요건을 변경했는지 그 의미를 이제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새로운 표준들도 많이 이제 마련되어 있는데 IPF에서 구조도 변하고요. 굉장히 이제 단순화됐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필요한 건지 또 새로운 표준들의 내용은 적절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이제 검토해야 될 기준들이고요. 표준 제시 순서 5개 영역, 15개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연 그 순서는 적절한지 측면에서도 이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표준 밑에 제시되고 있는 실행 지침 관련해서도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 이게 국제 표준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는 그대로 따라도 문제가 없겠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떤 나라에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정면 배치돼서 도저히 준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국가 법률 지키지 말고 이걸 지켜라 그런 내용으로 이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충분한지 여부, 정말 새로운 표준안이 제시하고 있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면 정말 해당 감사 목적을 언제나 달성할 수 있는지 그런 쪽에서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정말 이걸 꼭 이렇게 요건으로 문서화해야 되는지 꼭 표준안에 이런 내용을 왜 넣어야 되는지 표준안 안 넣어도 충분히 어떤 내부 감사인데 충분히 누구나 다 준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굳이 이 요건에 넣어야 되는지 이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어 부분인데요. 물론 이제 한글로 공개된 거는 영어로 된 표준안을 한글로 전문가가 번역을 하고 또 내부 감사 경력이 충분한 사람들이 감수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로 번역됐을 때 이제 한국에서 지켜야 되는 표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글로 번역된 이 언어들과 관련해서 혹시 내부 감사 업무를 수행하실 때 또는 이제 각 기업에서 이게 뭐지?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지 모호성이죠. 이해가 잘 안 간다면 해석이 잘못될 경우에는 그 감사 업무 실행 결과가 또 잘못된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또는 문법적으로 있는지 이제 새로운 표준안에 보면 그로서리라 그래가지고 용어집 설명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이런 뜻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표준안 내용을 보니까 그 용어집에서 설명한 내용과 다르게 용어가 사용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이죠. 이런 거 위주로 보시고 다르다. 용어집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과 달리 사용됐다. 그러니까 고쳐라. 뭐 이런 의견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전문 용어라는 건 특별한 나라,
또는 특별한 기업, 특별한 직무와 관련돼서만 사용되는 단어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단어들이라는 거죠. 물론 감사무 관련해서는 그런 용어들 사용이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용어들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겠죠. 따라서 그런 용어 사용이 꼭 필요하면 그 용어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 없이 특수한 전문 용어가 사용됐다. 그러면 이거는 이 용어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또 제시할 수가 있겠죠. 바람직하지 않는 사회적 의미의 단어 사용인데요. 예를 들면 비표준화라든가 또는 어떤 차별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라든가 이런 단어가 만약에 이 표준에 사용되어 있다면 그건 정말 반드시 고쳐야 되는 단어들이죠. 그런 단어들이 있는지 또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의무나 선택의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반드시 뭐뭐해야 된다. 영어로는 이제 must인데요. 과연 그 맥락이 이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렇게 이제 표현돼야 되는 건지, 그런 실행지침이 요건이 이건 정말 반드시 뭐해야 되는 요건인지 또 아닌지 이런 것도 이제 보시고 이런 측면에서 보시고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뭐뭐 해야 된다. 영어로 should입니다. 또 뭐뭐 할 수 있다. 영어로 may입니다. 뭐뭐 할 수 있다. 영어로 can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영어 원문이면은 아마 그 전후 맥락이 명확해서 크게 이 단어 바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또 한글로 번역해 놓고 나면 또 맥락의 전반적인 의미가 또 달라질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문 통역사가 최선을 다해 번역을 했습니다만 또 시장에 계신 분들이 보기에 이거는 좀 적절한 사용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시면 그런 의견들도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면 표준안이 좀 더 완벽하게 만들어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 제시 사례인데요. 혹시 이제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시는데 이걸 어떻게 제시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항목인데요. 참조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표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IPF에 있는 것인데 이게 이 새로운 표준안에서는 목적으로 바뀌었어요.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의와 미션이 목적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단어만 하나만 바꿔놓고 이거 개선이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또 주요 개정 내용 중에 이사회 역할을 명확히 했다 라고 하는데 그 이사회보다는 지배기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더 업데이트된 최신화된 그런 어떤 단어 사용이 아닌지. 지배기구라는 말도 많이 쓰죠. 또 지배기구 역할 중에 또 이사회도 있고 감사위원회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내부감사 표준인데 또 감사위원회를 굳이 별도로 구분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또한 최고감사 책임자 CA죠. 이 사람을 반드시 회사 내부 직원 중에 임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외부에 내부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으면 그쪽 사람들한테 이걸 맡기면 안 되는 거지. 즉 최고감사 책임자를 아웃소싱 줄 수는 없는 건지 이거야말로 이제 나라마다 법률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그런 것도 이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이제 이런 질문도 나올 수가 있죠. 새로운 감사 표준을 보니까 감사 성과를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뭔가 감사가 결점을 즉 사후 적발 2주의 감사를 하도록 이 표준이 가이드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그렇게 보는데 이게 맞는지 이런 의견도 충분히 제시할 수가 있겠죠. 오영액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새로운 표준인데 이게 과연 모험 사례냐?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냐? 나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제시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보시는 분에 따라서 특히 감사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 또 글로벌 기준에 따라 국제 기준 내부 감사 표준에 따라서 오랫동안 감사 업무를 수행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견이 많이 제시하면 제시될수록 새로운 감사 표준은 정말 더 내부 감사 부서의 위상이라든가 조직 가치 증진자 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데 크게 더 많이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설문조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세계감사협회 사이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설문조사할 경우에 세부 의견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요. 이런 1, 2, 3, 4 이렇게 척도 질문도 있습니다만 별도로 추가적으로 그런 척도 판정을 통해서는 내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에 본인의 의견을 좀 더 상세하게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또 설문 응답 도중에 의견 제시 도중에 바쁘시다. 그러면 저장을 한 다음에
나가셨다가 다시 나중에 시간 될 때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이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약 1시간 정도 걸쳐서 이렇게 세력분 감사 표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설문조사 의견 제시 방법을 설명드립니다만 아마 그 새로운 감사 표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가 다 말씀드리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설문조사 의견과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슬라이드에 제시되고 있는 IIA의 IPP 이볼루션 이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훨씬 디테일하고 훨씬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접속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진행 일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은 이미 끝났고요. 현재 공개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3월 30일부터 90일간으로 진행되어 있고요. 이 공개 의견 수렴이 끝나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표준안이 수정이 돼서 최종본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예정 일자가 금년도 4분기입니다. 이 발표가 끝나고 나서 실제 감사 현장 실무에 적용은 1년 후인 2024년 4분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 참고하시고요. 이번 IPPF 이볼루션 프로젝트에 참여한 위원회 명단입니다. IIA 협회에서 발표한 건데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감사표준 개정 목적 개요 그리고 설문응답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